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테러 대응 시나리오 공모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남이공대학교 송정석 교수입니다. 여러분 시나리오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웹툰, 그리고 드라마, 영화, 게임 스토리가 모두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멋진 시나리오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시나리오란 이번 공모전에서 말하는 사이버 테러 시나리오는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이버 공격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기술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시나리오 구성은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시작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위기 단계, 절정 단계, 결말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는 어떤 평범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배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단톡방, 학교 급식 앱, 이러한 상황들이 시작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간입니다. 중간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어떠한 피해가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링크가 올라왔고 눌렀더니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세 번째 단계는 위기 단계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으며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예를 들어서 단톡방 친구들 폰이 모두 이상해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러면 그것이 위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어떠한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것이고, 실제 위기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실제로 터져서 어떤 피해가 발생한 내용을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정 단계입니다. 절정 단계는 그야말로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 알리고 데이터를 복구하려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정 단계, 즉 대응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말 단계입니다. 이 결말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책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의 시작, 중간, 위기, 절정, 결말 단계를 이야기의 배경이 어떤가가 시작 단계고,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것이 중간 단계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위기 단계며, 다음 대응 절정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대응입니다. 그리고 결말에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교훈을 말하는 단계가 결말 단계입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5단계를 거치면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으로 평가받는가?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텐데 5가지 평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시나리오 공모전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평가 기준이 나와 있죠. 거기에 5가지가 제시되고 있죠. 주제 이해도, 시나리오 구성력, 대응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창의성, 마지막으로 표현력 및 완성도, 각각 5가지의 항목이 20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주제 이해도입니다. 주제 이해도는 공모전의 주제인 사이버 테러를 잘 이해하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는 겁니다. 사이버 테러라는 것은 국가 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공포를 조성하는 사이버 공격을 말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제를 정하기가 어려우니 여기에서는 일반 사이버 공격,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가 아닌 일반 사이버 공격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주제 이해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나리오 구성력입니다. 바로 전에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5단계, 시나리오 구성 5단계를 기승전결에 맞게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시작,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위기, 절정, 결말, 이 기승전결에 맞게 이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대응 방법의 적절성입니다. 여기에서는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 방법과 예방 대책이 현실적이고 적절한가, 그리고 원인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 말 자체로 이해할 텐데, 누구나 생각하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독창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력 및 완성도. 이 항목에서는 문장이 매끄럽고 이해하기 쉬운가, 그리고 제출 양식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충실하게 채웠는가를 보는 겁니다. 말씀드린 이 5가지 심사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모 방법에 이렇게 보면 밑에 생성형 AI 허용이라고 돼 있죠, 포스터에. 그러면 생성형 AI 허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번 시나리오 작성에 생성형 AI, 즉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등 활용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자료를 조사하거나 문장을 다듬는데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I를 활용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제출 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프롬프트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프롬프트는 AI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이 도구에 AI에 지시하는 입력문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AI를 여러분이 조수로만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로 다듬는 것이 창의성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나리오 제출 양식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나리오 제출 양식입니다. 먼저 제일 위에 시나리오 제목 및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 배경, 사건 발생 및 발생 내용 및 시나리오 줄거리, 그리고 공격의 피해 상황 및 원인 분석, 그리고 대응 및 복구, 그리고 예방 대책과 교훈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제시되었습니다. 이 시나리오 제출 양식대로 여러분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각 항목에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는 내용은 이미 여러분에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됐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제목 및 개요에서는
여러분이 만들 이야기의 영화 제목과 간단한 줄거리를 적는 것입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지지 않도록 제목을 여러분이 작성해야 되고, 요약 부분에서는 2 내지 3줄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배경입니다. 사건 배경에는 발생 장소나 조직의 유형, 그리고 시스템 환경, 그리고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됩니다. 발생 장소와 조직 유형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무대를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 가는 PC방일 수도 있고, 우리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환경에서는 사용된 프로그램, 해킹이 일어난 시스템, 서비스,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 앱이 될 수도 있고, SNS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단톡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시스템 환경에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상황에는 평소에 어떻게 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면 됩니다. 나중에 사건이 터졌을 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비유하기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발생 내용 및 시나리오 줄거리에서는 사건이 순서대로 어떻게 벌어졌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항목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마치 탐정이 사건 일지를 쓰듯이 누가 의심스러운 링크를 받았다, 그 다음에 그걸 눌렀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런 순서로 자세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격의 피해 상황 및 원인 분석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먼저 피해 상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나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든지 홈페이지가 멈췄든지 이런 실제 피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원인에는 이 사건이 터진 결정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상한 메일을 클릭했더니 이 사건이 터졌다. 비밀번호가 너무 쉬웠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본 원인을 기록해야 됩니다. 더 파고들어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직접 원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보안 교육이 부족했거나 바이러스 검사를 한 번도 안 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유를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응 및 복구란에는 사건을 알아챈 뒤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버를 껐다, 비밀번호를 바꿨다, 선생님께 알렸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 서버를 차단했거나 그 다음에 관련 기관에 신고했거나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방 대책과 교훈입니다. 여기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주기적인 백신 검사를 한다든지 교육 강화를 한다든지 2단계 인증인 멀티팩터 인증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해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항목에 각각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제목 및 개요에는 제목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목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축제 영상인 줄 알았는데 학교 개정 탈취 사건. 그러니까 축제 영상인 줄 알았는데 땡땡땡 학교 개정 탈취 사건.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보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약 부분에는 학교 축제가 끝난 후 교사에게 축제 영상 링크를 유정한 피싱 메일이 전송됨. 교사가 가짜 사이트에 로그인해 사용한 계정 정보가 유출되었고 해커가 학교 성적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하고 일부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음. 이러한 내용들이 요약으로 전체 줄거리를 요약한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 배경에는 먼저 장소 및 조직, 예를 들어서 무슨 고등학교, 뭐 이런 내용들이 적으시면 되고, 시스템 환경에는 교내 인트라넷, 교회 인트라넷 중에서 성적 시스템, 뭐 이런, 그 다음에 교사 이메일 시스템, 이러한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일반적인 상황에는 교사들은 개인 아이디 패스워드로 인트라넷 접속해 성적을 입력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함. 마치 며칠 전 학교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남. 이러한 일상적인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발생과 관련한 줄거리는 사건 발생 내용 및 시나리오 줄거리에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건 줄거리를 시간 타임순으로 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방송부 이름으로 2025년 축제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다시 교사에게 발송됨. 두 번째, A 교사가 컴퓨터실에서 해당 링크를 클릭함. 세 번째, 실제 학교 인터넷과 똑같이 생긴 가짜 로그인 홈페이지가 나타남. 이러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서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해커가 익명 커뮤니티에 고2학년 기말고사 수업 시험지 파일을 유포함.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건 발생 내용 및 시나리오 줄거리가 가장 길게 기록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피해 상황입니다. 피해 상황 및 원인 분석을 적게 되는데, 피해 상황에서는 2학년 전체 기말고사 공정성 훼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 성적 조작으로 인한 내신 신뢰도 하락, 그리고 교사 계정 정보 유출, 이런 피해 사항들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원인에는 A 교사가 출처가 불명한 이메일 링크를 클릭함. 피싱 메일 대응이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다. 직접 원인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 계정에 비밀번호가 유추하기 쉬웠다. 뭐 이런 직접적인 원인을 적어주고, 다음으로 근본 원인에는 교직원 대상 피싱 대응 및 보안 인식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 시 2단계 인증을 받지 않았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의심스러운 접속을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응 및 복구란에는 첫 번째, 커뮤니티에서 시험지 유출을 확인하는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신고했다. 그 다음에 학교는 즉시 IT 관리자를 통해 A 교사 계정의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계정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 대책과 교훈란에는 먼저 예방 대책에는 교내 시스템 접속 시
문자나 앱을 이용한 다중 인증을 도입했다. 두 번째로는 전 교직원 대상 정기적인 피싱 모의 훈련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티처 1, 2, 3, 4 등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정책을 강화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1안의 교훈 부분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학교 전체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교훈들. 그리고 아무리 익숙한 주소에서 온 메일이라도 링크 클릭 전에는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이 중요함.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항목별로 작성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및 개요란에는 낚시가 아니라 핵심을 담아야 됩니다. 읽는 사람이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읽고 싶게 만드는 첫인상이 되는 게 제목 및 개요입니다. 잘된 제목은 비밀번호 1, 2, 3, 4가 불러온 교내 방송사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나쁜 시나리오는 해킹 시나리오,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읽고 싶지 않게 작성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제목입니다. 그리고 사건 배경에는 무대를 구체적으로 그려서 적어야 됩니다. 독자가 머릿속으로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 이러면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시험 기간 AA, 프린터, 카페의 공용 PC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즉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사건 발생 줄거리에서는 사건의 시작점과 그로 인해 연쇄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여기서 남들과 다른 참신한 공격 방식을 제시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피해 및 원인 분석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탐정이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쓰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원인 분석이 대응 방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대응 및 복구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영웅의 활약을 보여줍니다. 찾아낸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부족이 원인이었다면 모의 훈련이 대응책이 되겠죠. 그래서 원인과 해결책이 짝이 맞도록 기술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이야기의 절정과 결말을 이룹니다. 다음으로 예방 대책과 교훈에서는 대책으로 조심한다 이런 것보다는 모든 SNS에 2단계 인증을 켠다 이렇게 기술해야 됩니다. 즉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남들 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예방책을 제안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채우고 오타가 없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멋진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